2000년 넘게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번영했던 도시 중 하나는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도시의 존재를 알았고 고대 기록에도 남았으며 상인들은 그곳을 찾으려 지구 반바퀴를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흔적 없이 사라져 아무도 위치를 몰랐죠.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도시를 찾았는데 반전이 놀랍습니다. 사실 도시는 숨겨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린 줄곧 그곳을 지나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먼저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입지를 원했죠. 티그리스 강변의 무역 요충지이자 배가 다니기 좋은 곳 말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라 불리는 거대한 항구를 세웠습니다. 그는 1년도 안 돼 세상을 떠났기에 이 도시는 그가 건설한 마지막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는 이곳이 주요 항구가 되길 바랐고 고향 펠라의 이름을 딴 구역도 만들었죠. 보통 알렉산드리아 하면 다들 이집트를 떠올리지만요. 알렉산더 대왕은 도시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짓길 즐겼습니다. 제국 전역에 20개가 넘는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죠. 대부분은 평범한 마을이 됐지만 하나는 고대 세계의 주요 무역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티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 이라크 남부 티그리스 강과 페르시아 많이 만나는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인도에서 계피 등 향신료를 실은 배들이 도착했고 기원전 2세기부터는 중국산 고급 비단도 들어왔습니다. 낙타 대상들은 페트라나 팔미라 같은 도시에서 사막을 가로질러 물건을 날랐습니다. 고대 세계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물건을 거래하러 그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위치는 완벽했습니다. 그런 곳에 도시를 세우는 건 오늘날 주요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에 거대 물류 허브를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막대한 부를 얻는 셈이었죠. 흥미로운 건 알렉산더 대왕이 도시를 세울 땐 바다가 바로 옆이었단 점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강물이 실어 나른 진흙과 모래가 그 지역을 메웠습니다. 조금씩 해안선은 점점 더 멀어져 거의 110마일이나 물러났습니다. 항구는 쓸모없게 되었고 도시는 서서히 쇠퇴해 갔습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경을 딛고 도시는 재건되었습니다. 기원전 1217년에서 1214년경 한 통치자가 도시를 장악해 새 왕국의 중심지로 삼고 자신의 이름을 따 카락스 스파신으로 개명했습니다. 도시는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은 고대 세계에 번화한 무역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살았고 인도, 중국, 메소포타미아, 지중해의 상품을 실은 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여러 왕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며 주인이 바뀌었지만 무역 덕분에 이 도시는 수백 년간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그저 그런 부유한 옛 도시일 뿐이라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티그리스 강변의 알렉산드리아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처음엔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알아볼 유적도 뚜렷한 성벽이나 거리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그 도시가 어디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투 중에 파괴되었을 것이라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홍수를 탓했습니다. 고대 작가들이 도시의 중요성을 과장했다는 주장도 있었죠. 지난 2000년간 지형이 너무 많이 변한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티그리스 강변의 알렉산드리아를 찾는 건 마치 누군가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린 뒤에 마을을 찾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도시는 서서히 고고학계의 최대 미스터리가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도시를 찾아낸다면 알렉산더 제국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렉산더가 어떻게 거대 제국을 연결했는지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흥미롭게도
고고학자들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항공사진이 땅 밑에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졌을지 모른다는 단서를 제공했죠. 안타깝게도 수십 년간 그 지역 현장 조사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조사를 재개한 고고학자들은 무작정 파헤치는 대신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항공 사진을 검토한 뒤 드론을 띄워 특수 장비로 지면을 스캔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땅 속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굳이 땅을 파지 않아도 됩니다. 위성 사진과 지구 물리학적 조사도 활용했습니다. 결국 수천 장의 사진을 확보했고 이를 이어붙여 상세한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게다가 많이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연구원들은 수백 마일을 걸어 다녔고 화씨 120도가 넘는 기온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도자기, 파편, 벽돌, 그리고 고대 건물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훨씬 더 기념비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 밑에는 거대한 도시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면적은 약 2.5제곱마일로 축구장 1200개 크기입니다. 연구원들은 이 도시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만큼 혹은 그보다 더 컸을 것으로 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들은 체계적인 격자 무늬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곳엔 거대한 방어벽, 운하, 사원, 작업장,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운하와 도시를 간과했던 거대한 항구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곳의 도시 구획이 고대 세계에서 발견된 것 중 최대 규모라는 점입니다. 연구원들이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우니 땅 밑에 숨겨진 도시 설계도를 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2000년 전 티그리스 강변에 알렉산드리아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루 종일 드나드는 배들, 이국적 물건으로 가득 찬 창고와 거래를 서두르는 상인들, 비단과 향신료, 보석을 실은 낙타들까지 이곳은 당시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였으며 전문가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세기 동안 여러 번 침수됐음에도 이 도시는 잘 보존됐습니다. 거리와 성벽, 건물들이 땅 밑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한 고고학자는 이곳을 타임캡슐이라 불렀는데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연구자들은 수천 년 전 도시 모습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티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그리스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도시는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섞인 곳이었죠. 고고학자들은 그리스 디자인과 현지 기술이 결합된 도자기를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항아리는 그리스식 형태였지만 현지 점토와 제작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는 두 문화가 분리되지 않고 기술과 일상을 공유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번영했던 도시가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었는지 더욱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면 주민을 몰살시킨 정체불명의 질병이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 도시는 분쟁이나 지진으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강줄기가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티그리스 강은 서서히 물길을 틀었고 이는 마을의 생명줄인 고속도로가 수십 마일 밖으로 옮겨진 것과 같았습니다. 배는 항구에 닿지 못했고 무역은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도시엔 남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사막 모래가 모든 걸 덮으며 도시는 서서히 버려졌죠. 2000년 넘게 알렉산더 대왕의 위대한 도시는 눈앞에 두고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기술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규모나 지하에 무엇이 더 묻혀 있는지 등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잃어버린 도시 상당수가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현대 지형 아래 또 얼마나 많은 도시가 묻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